서울의 변두리 한적한 동네에서 예림은 남편과 함께 작은 온실을 세웠다. 그 온실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듯했다. 투명한 유리로 둘러싸인 안정된 미래를 약속하는 공간. 하지만 그날 밤 이웃집 유리가 문을 두드리며 나타났을 때 예림의 세계는 미세한 균열을 드러냈다. 유리는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여자였다. 긴 머리를 묶은 채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예림 씨, 온실이 정말 예뻐요. 제가 꽃을 좀 키워봤는데 조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다. 예림은 그 목소리에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유리는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꽃은 붉고 강렬했다. 예림은 그 꽃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왜일까? 그 꽃은 평범했지만 유리의 눈빛은 달랐다. 깊고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저녁, 예림은 온실에서 혼자 앉아 그 만남을 곱씹었다. 그냥 이웃일 뿐이야.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그녀는 결혼한 지 3년째였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인으로 가족을 원했다. 예림도 그랬다. 아니, 원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유리의 방문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심어졌다. 그 씨앗은 밤새 자라나 예림의 꿈속에서 유리의 얼굴로 피어났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예림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뭐지? 왜 그녀가 떠오르는 거야? 다음 날 유리는 다시 왔다. 이번에는 커피를 들고 어제 너무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해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유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열기가 예림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온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서울에서 혼자 살아요. 가족과 멀어졌어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림은 그 말에 공감했다. 그녀 자신도 가족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 아버지는 딸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를 바랐고 어머니는 사회의 시선에 민감했다. 저도 그래요.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요. 예림의 대답에 유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가 예림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리의 방문은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꽃을 심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림은 남편에게 유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속에 숨겨진 죄책감 때문이었다. 이건 그냥 우정일 뿐이야. 하지만 밤에 혼자 있을 때 예림은 유리의 손길을 떠올렸다. 그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남편의 손과는 달랐다. 남편은 사랑스럽지만 그 사랑은 안정된 틀 안에서만 존재했다. 유리의 존재는 그 틀을 흔들었다. 어느 날 유리는 예림에게 고백했다. 온실 안, 저녁 햇살이 스며들 때 예림 씨, 저 당신을 좋아해요. 그냥 친구 이상으로 그 말은 예림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예림은 뒷걸음쳤다. 무슨 소리예요? 저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유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알아요. 하지만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어요. 당신도 느껴요. 그렇죠. 예림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온실을 나서며 속으로 외쳤다.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다. 예림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저적 손은 떨렸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다. 예림은 좋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다. 유리의 고백은 예림의 마음에 독을 심었다. 그 독은 서서히 퍼져 그녀의 결혼 생활을 위협했다. 예림은 잠자리에서 눈을 감고 생각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해?
무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씨앗은 뿌리를 내렸다. 예림의 일상은 변했다. 유리를 피하려 했지만 동네가 좁아서 불가능했다. 매일 창밖으로 유리의 집이 보였다. 유리는 예림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냥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 시선이 예림을 괴롭혔다.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물었다. 요즘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니? 아이는 언제 가질 거야? 예림은 웃으며 고려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아이.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유리의 존재가 그녀의 욕망을 깨웠다. 어느 비 오는 날, 예림은 유리의 집을 찾았다. 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해요 라고 말했다. 유리는 문을 열고 예림을 안으로 들였다. 그곳은 따뜻하고 유리의 향기가 가득했다. 왜 왔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예림은 눈물을 흘리며 당신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어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유리는 예림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그 순간 예림은 유리의 입술을 느꼈다. 아니, 느끼지 않았다. 그냥 스쳤다. 하지만 그 스침은 예림의 마음을 불태웠다. 예림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이게 나야? 이 감정이 나의 일부야. 그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이 그녀를 삼켰다. 온실의 꽃들이 시들기 시작했다. 예림은 그 꽃을 보며 생각했다. 이 독은 어떻게 해독할 수 있을까? 예림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유리의 고백 이후 그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나일까? 왜 지금?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다. 아침에 커피를 타주며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 말은 예림의 가슴에 메아리 치지 않았다. 대신 유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을 좋아해요. 그 말은 독처럼 퍼져 예림의 일상을 잠식했다. 동네 사람들은 유리를 이상하게 보았다. 그 여자, 혼자 사는 거 이상하지 않아? 이웃 아줌마들이 수군거렸다. 예림은 그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졌다. 한국 사회에서 혼자 사는 여자는 이미 눈총을 받았다. 게다가 유리의 태도는 더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직장에서 일하고 친구들과 어울렸다. 예림은 그런 유리를 부러워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결혼의 틀 안에 갇혀 있었다. 가족의 압박은 더 세졌다. 아버지가 전화했다. 예림아, 손주 언제 볼 수 있냐? 내 엄마가 걱정하신다. 예림은 고도 아빠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반항심이 솟았다. 왜 나의 삶을 결정하려는 거지? 나의 감정을 알기나 해. 유리의 존재가 그 반항을 키웠다. 예림은 유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그들은 공원에서 만났다. 서울의 가을 바람이 불었다. 유리는 벤치에 앉아 예림을 기다렸다. 왔네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했다. 예림은 앉으며 왜 나한테 이런 감정을 심은 거예요? 내 결혼을 망치려는 거예요.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진짜 자신을 찾길 바래요. 그 말에 예림의 가슴이 아팠다. 진짜 나. 그게 뭐지? 유리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도 결혼할 뻔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어요. 가족 때문에. 결국 포기했죠. 이제 자유로워요. 하지만 외로워요. 예림은 유리의 손을 잡았다. 나도 그래? 가족의 기대가 무거워. 그 순간 그들의 손길은 더 깊어졌다. 예림은 그 따뜻함에 눈을 감았다. 이게 잘못된 걸까? 사회가 말하는 대로, 하지만 현실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남편의 전화가 왔다. 집에 언제 와? 예림은 서둘러 일어났다. 미안해요.
유리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선택은 당신 거예요. 집에 돌아온 예림은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피곤한 얼굴로 요즘 왜 그래? 멀어진 기분이야. 예림은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갈등했다. 그에게 솔직할 수 있을까? 이 감정을 밤에 그녀는 유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마웠어요. 유리의 답은 간단했다. 나도. 그 메시지가 예림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찾아왔다. 예림아, 내 남편이 걱정하더라. 무슨 일 있니? 예림은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이웃 여자랑 자주 보는 거 알아? 조심해. 소문이 안 좋을 수 있어. 예림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미 소문이. 그녀는 부정했다. 그냥 친구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한국에서 여자 둘이 너무 가까우면 이상하게 봐. 가족 명예 생각해. 그 말은 예림의 가슴을 찔렀다. 예림은 유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유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온실 앞에서 기다렸다. 왜 피하세요? 예림은 가족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잘못된 건 사회예요. 우리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 말에 예림은 무너졌다. 그녀는 유리를 안았다. 나도 당신을 좋아해. 그 고백은 예림의 세계를 바꿨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의 차가 들어왔다. 예림은 황급히 유리를 놓았다. 가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왔다. 하지만 예림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어떻게 해? 이 감정을 숨길 수 있을까? 유리의 독은 더 깊이 퍼졌다. 예림의 결혼은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이 선택의 대가가 뭐지? 감정의 폭풍이 예림을 휘감았다. 유리와의 고백 이후 그녀의 일상은 지옥이 되었다. 낮에는 가족의 기대를 짊어지고 밤에는 유리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파괴? 남편은 점점 더 예림의 변화를 느꼈다. 우리 대화 좀 해. 무슨 일 있는 거지? 예림은 스트레스야 라고 둘러댔지만 그 눈빛은 거짓을 드러냈다. 유리는 예림을 기다렸다.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요? 제대로 이야기해요. 예림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서울의 카페에서 만났다. 유리의 얼굴은 피곤했다. 예림 씨, 당신의 결정이 중요해요. 하지만 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림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모르겠어요. 가족, 사회. 다 무서워요. 유리는 나도 그래. 하지만 숨기다 죽는 것보단 낫지 않아. 그 말은 예림의 마음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예림은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예림아, 내 엄마가 아프시다. 빨리 와. 병원에서 어머니는 내가 행복해야 해. 하지만 가족을 생각해라고 말했다. 예림은 그 말에 죄책감이 들었다. 내 행복이 가족을 파괴할까? 유리의 사랑은 그녀의 도덕을 시험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 커플의 이야기를 보아도 비난이 쏟아졌다. 예림은 유리에게 말했다. 우리 그만해요. 이게 잘못됐어요. 유리는 상처받은 눈으로 정말? 당신의 감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림은 미안해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 이별은 예림을 더 괴롭혔다. 밤에 그녀는 유리의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 유리는 사라졌다. 깨어났을 때 예림은 울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남편은 예림의 변화를 더 캐물었다. 그 이웃 여자 때문이야? 소문 들었어. 예림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소문? 남편은 너희 둘이 너무 가까워. 이상해. 예림은 부정했다. 친구일 뿐이야.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날 밤 그들은 싸웠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남편의 외침에 예림은 사랑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심이었다. 유리는 예림을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를 보냈다. 당신 없이 못 살아. 제발 돌아와. 예림은 그 편지를 읽으며 무너졌다. 그녀는 유리의 집을 찾았다. 왜 포기 안 해? 유리는 사랑하니까.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그 안아줌은 예림의 결의를 무너뜨렸다. 나도 사랑해. 하지만 그 순간 문 밖에서 소리가 났다. 어머니였다. 예림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의 충격은 컸다. 이런. 내가. 가족의 치욕이야. 예림은 무릎 꿇었다. 미안해요. 엄마. 유리는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유리를 노려보았다. 내가 내 딸을 망쳤어. 그날 예림의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예림은 울며 아빠, 제발. 하지만 소용없었다. 예림은 남편에게 고백했다. 미안해. 나 유리를 사랑해. 남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그는 분노했다. 배신이야. 예림은 나 자신을 속였어. 이제야 알았어. 남편은 집을 나갔다. 예림은 혼자 남아 울었다.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커. 유리의 독은 그녀의 삶을 파괴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가 싹텄다. 파괴의 여파가 예림을 덮쳤다. 가족의 배척, 남편의 배신감,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유리는 예림의 곁에 있었다. 함께 이겨내요. 하지만 예림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했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의 거리는 차가웠다. 예림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견딜 수 없었다. 그 여자, 레즈비언이래. 그 말은 칼처럼 파고들었다. 유리는 무시해. 우리 사랑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림은 쉬운 소리 마. 내가 잃은 게 뭐야. 유리는 가족을 잃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그 말에 예림의 분노가 폭발했다. 나 때문에. 내가 날 끌어들인 거잖아. 그들은 싸웠다. 유리의 집에서. 너 없이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예림의 외침에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예림은 집을 나섰다. 혼자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다. 이 사랑이 진짜일까? 아니면 환상. 남편의 이혼 서류가 왔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 서류를 보며 예림은 무너졌다. 어머니가 다시 왔다. 예림아, 돌아와. 유리 그 여자 버려. 예림은 못해요. 그게 나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사회가 널 받아줄까? 평생 고통받을 텐데. 그 말은 예림의 가슴을 찔렀다. 정말 그럴까? 포기할까? 하지만 유리의 전화가 왔다. 제발 돌아와. 예림은 망설였다. 재회는 드라마틱했다. 유리의 집에서. 미안해. 내가 필요해. 예림의 고백에 유리는 안았다. 나도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동네 사람들이 항의했다. 그런 여자들이 여기 살 수 없어. 예림과 유리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예림은 지게 현실이야. 우리 사랑은 죄인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예림은 병원을 찾았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내 선택이야. 하지만 후회할 거야. 이 예림은 울었다. 후회. 아직 모르겠어. 유리는 병원에 왔다. 함께 할게요. 하지만 가족은 유리를 쫓아냈다. 내가 원인이다. 예림의 내면은 찢어졌다.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버릴까? 그녀는 선택했다. 유리와 함께 서울을 떠났다.
작은 시골 마을로. 하지만 그곳에서도 시선은 따가웠다. 그 여자들, 이상해. 예림은 밤마다 울었다. 이게 자유인가? 고통인가? 유리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하지만 예림의 의심은 커졌다.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다. 돌아와. 용서할게. 예림은 흔들렸다. 정말 남편은 내가 필요해. 하지만 유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미안해. 못해. 남편은 분노하며 떠났다. 예림은 유리에게 이제 진짜야. 하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남아있었다. 이 선택이 옳을까? 고통의 절정에서 예림은 깨달았다. 유리와의 삶은 아름다웠지만 상처로 점철되었다. 이 사랑이 가치 있을까? 시골 마을에서 그들은 조용히 살았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여전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왔다. 예림은 TV를 보며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유리는 점점 변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 가족의 연락이 왔다. 어머니였다. 예림아, 아빠가 위독해. 와. 예림은 서둘러 서울로 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행복하니? 예림은 네, 아빠의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다. 행복 속에 고통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는 유리 그 여자 때문에. 예림은 잔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돌아온 예림은 유리에게 말했다. 가족이 날 용서했어. 하지만 너와 함께라면. 유리는 그럼 헤어져. 예림은 아니. 함께할게. 하지만 그 결정은 더 큰 시련을 불렀다. 유리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유리, 나 없이 못 살았지. 그 여자는 유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예림은 질투와 불안으로 괴로웠다. 너 아직 그녀를 사랑해? 유리는 부정했다. 아니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예림의 의심은 커졌다. 그들은 싸웠다. 너의 과거가 날 괴롭혀. 유리의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날 믿어줘. 예림은 어떻게? 모든 게 불안해. 그 밤, 예림은 혼자 산책했다. 이 사랑이 지속될까? 아니면 파괴될까? 고조되는 갈등 속 예림은 결단을 내렸다. 유리, 우리 결혼하자. 비공식이라도. 유리는 놀랐다. 정말.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막았다.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미쳤어. 사회가 널 버릴 거야. 예림은 상관없어. 우리 사랑이 중요해. 하지만 최종 시련이 왔다. 유리가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성 질환. 예림은 병원에서 유리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나 때문에. 유리는 잔이야. 사랑하니까. 예림은 울었다. 이게 대가야. 하지만 후회 안에 유리는 회복했다. 그 과정에서 예림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마침내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와. 가족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사회는 여전했지만 그들의 사랑은 강해졌다. 예림은 온실을 다시 지었다. 이번에는 유리와 함께. 그 온실은 그들의 사랑을 상징했다. 하지만 독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회의 독. 이 선택이 옳았을까?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정당한가?